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 기자입니다. 오늘 시승해본 모델은 두카티에서 만든 스크램블러 데저트 스레드라는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쭉쭉 뻗은 외관이 눈에 확 띄는데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쭉 볼까요? 기본은 약간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기본은 스크램블러 모델에서 파생된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셰시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스크램블러 시리즈와 동일하고요. 엔진은 참고로 1100cc가 아니고 이건 830cc 버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스크램블러 파생된 버전이고, 전반적으로 차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스크램블러보다도 조금 높고, 앞뒤 서스펜션이 굉장히 길어서 이런 험로 주파성을 높인 그런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봐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바이크가 이렇게 비대하거나 뭐 뚱뚱해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슬림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이쪽은 이제 앞모습인데 약간 네이키드 바이크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요 비크 같이 튀어나온 요 부리 부분이 이제 오프로드 바이크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RPM은 그렇게 높이 쓰는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12,000rpm까지 푸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쓰는 엔진이 아니죠. 한눈에 보기에도 시트고가 꽤 높은 편이죠. 네, 그렇게 뭐 낮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크에 시트에 착석을 했는데, 자, 한번 발착 특성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양쪽 앞꿈치가 이렇게 다 닿아 있는 상태고요. 양쪽 발이 일단 다 닿네요.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위안이 되시죠? 저도 키가 173 정도 되는데 시트고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감을 많이 갖고 좀 어떤 시승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일단 서스펜션이 툭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중압감 없이 한번 앉아볼 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렐로탱크가 이렇게 좀 슬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뭔가 회방되는 게 없어서 스탠딩 자세로 라이딩을 했을 때도 굉장히 거슬리는 게 없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보면은 핸들바가 뭐 그렇게 뭐 마냥 높지만은 않거든요. 막상 앉아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들바로부터 이 시트까지 이 거리가 약간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핸들을 잡기 위해서는 상체가 꼿꼿이 서 있지는 않고 살짝 수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을 보시면은 그냥 이게 지금 바로 서 있는 건데, 조금 이렇게 핸들을 잡기 위해서 손을 조금 뻗어야 돼요. 팔에 여유가 많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약간 앞으로 나란히 느낌으로 쭉 뻗은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대신 한 가지 좋은 점은 핸들바는 양쪽으로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험로나 이런 데 갔을 때 균형을 잠깐 잃었을 때 바로 잡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런 점은 확실히 오프로드 바이크스러운 그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뒤서부터 이렇게 앞에까지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뻗어 있죠. 이런 점이 이제 직접 라이딩을 했을 때 시야에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몸이 상체를 이렇게 움직이기에, 하체를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확실히 기본적으로는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이런 원 헤드라이트와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컨트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점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나 듀얼 퍼포즈 같은 경우는 연료탱크도 크고, 그리고 앞에 이제 카울링도 크게 달려있고 방풍성을 위해서, 그런 점들이 약간 거리적거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확실히 라이딩의 자유도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크램블러 타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가지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휠,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오프로드 주행에 상당히 적합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나왔는데, 한번 그것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네, 뭐 어차피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가도 다 나와 있으니까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서스펜션 앞뒤 작동 폭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인 스크램블러보다도 훨씬 길고, 서스펜션 작동 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험로에서 어떤 이런 단차가 큰 노면을 밟았을 때 충분히 타이어를 바닥에 붙이면서도 통과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스펜션 이런 작동 폭이 긴 모델들은 확실히 험로 주파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알루미늄 캐스팅 휠이 아니고 와이어 스포크 휠을 채용을 했죠. 튜브리스는 아니고 튜브 타입 같은데, 종합적으로 오프로드 바이크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부분인데, 어떤 험로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포장로에서 노면 접지력을 더 높여주고 승차감도 훨씬 좋고요. 서스펜션이 할 일을 좀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차 자체가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200kg가 넘는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프로드 주파성을 높여서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즐거움을 또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이라고, 새로운 어떤 장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딱 판누에 봐도 지상고가 굉장히 높아요. 엔진 하부에서부터 저기 바닥까지 그 거리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한 장애물들은
하부 긁히지도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 또 확실히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기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밑에 보면은 저기 히트 플레이트가 달려있죠, 키보드로. 그런 부분만 봐도 확실히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 서스펜션 포크도 굉장히 구경이 크고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한눈에 봐도 이거 약간 오프로드 타라고 만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굵고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트래블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어떤 감세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X 모양이 돼 있죠. 물론 뭐 이제 스크램블러의 어떤 일상과 레저를 넘나드는 그런 자유를 갈망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크로스 이니셜인데, 이런 점들이 스크램블러에 어떻게 보면은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데저트 슬레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제 그런 심볼도 넣으면서 동시에 앞에서 이제 튀어오르는 자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물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헤드라이트 렌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물망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네, 풋스텝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는 이렇게 홈들이 파져 있고 굴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미끄러운 거는 잘 못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크게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워낙 단순한 구성이라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속도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RPM 게이지가 이렇게 디지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요 원형으로 된 요 계기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아날로그가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트림미터라든지 동을 한번 해볼게요. 트림미터 뭐 온도, 그다음에 적당 거리라든지 이런 단순한 기능들이 되어 있고 쉽게도 나오고 있고요. 모터사이클 어떤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는 그런 계기판이고, 이 모델은 트랙션 컨트롤 기능도 없고 ABS는 있거든요. ABS는 있는데 저것도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ABS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프로 하면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오프가 적용이 됐어요. ABS가 깜빡깜빡거린다는 거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만약에 못 끄거나 다시 켜도 이거를 기억을 하고 ABS가 이렇게 꺼진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일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 한번 평소 달리던 속도로 달리면 어느 정도 RPM을 쓰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한 80km에서 90km 정도 속도로 달렸을 때 3-4천 정도 RPM이면 충분히 부담 없이 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 회전 쓰면은 800cc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항상 스로틀을 언제든지 감아도 가속이 되는 그 정도의 토크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네, 기본적으로는 공랭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엔진이에요. 보면 이제 냉각 팬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이죠. 네, 이 벨트 커브에 갈아서 뭐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 안쪽에 보면 이제 냉각 팬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공랭 엔진의 어떤 감성을 잘 살리고 있는데, 사실 두카티는 이제 고성능 LTN 엔진이 제일 큰 자랑거리이자 또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공랭 엔진에 대해서는 크게 평들을 안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랭 엔진이 굉장히 오래 사용되어 온 그런 수정된 엔진이거든요. 두카티에서는 이 엔진으로 많은 종류의 이제 모델들을 만들기도 했고,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도 그 공랭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동감도 굉장히 좋아서 2기통 엔진만의 그런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온로드에서 탔을 때는 확실히 이 공랭 830cc 엔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뭐 기대를 하지도 않고 또 실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전에 스크램블러가 이제 새롭게 다시 런칭을 했을 때 이미 타봤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어떤 다른 두카티 엔진에 비해서도 다루기가 쉬운 그런 VTN 엔진이다, LTN 엔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런 임도나 이런 비단길, 비포장로 이런 오프로드 주행을 했을 때 이 바이크가 얼마나 잘 달려주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달린 길들이 잠깐 아까 산속으로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난이도가 험난한 코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비단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경치도 좋고 바닥도 잘 닦여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범용성이 높은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뒤 휠 트래블이나 서스펜션 길이 뭐 아니면 이제 와이어 스포크 휠을 채용한 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 네, 오늘 두카티 스크램블러 데저트 슬레드 모델을 시승해봤는데,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